가톨릭 관동대학교 디지털 마케팅 교육 네이버 검색 활용 실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실질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에 광고주로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검색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로 들어가 주세요. 검색에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네이버 광고라고 나오죠?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자, 로그인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는데요. 저희는 신규 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신규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 광고 회원 가입으로 해서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 가입, 검색 광고 아이디로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편리하게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아이디로 신규 회원 가입할 때 주의사항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서 들어갈게요.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넣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가입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서비스 이용 약관 읽어보고 체크하시고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들어가고요. 가입 유형에 대해서 다 읽었습니다. 확인. 네. 자, 사업자 광고주와 개인 광고주가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 광고주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아이디하고 이름이 나올 거고요. 이메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넣어줄게요. 대표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에는 검색 광고 관리를 위해 정보를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휴대전화 번호 인증 들어가셔서 전화번호를 넣어줄게요. 네, 휴대전화 번호 넣어주시고 중복 확인 눌러주시고요. 네, 인증키 발송까지 받아보실게요. 인증키 발송. 그러면 인증키가 네, 휴대폰으로 인증키 들어온 숫자들을 확인하셔서 숫자를 넣어주세요. 인증을 하시고 네, 휴대번호로 인증이 됐다고 됐죠? 닫기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우편번호 검색이 있는데요. 네, 주소를 넣어주시고요. 검색을 클릭을 해서 네, 자동으로 나오는 주소를 확인해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갔고요. 상세 주소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교육이나 프로모션, 이벤트 안내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메일로 받을 것인지, 문자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톡톡으로 수신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수신하고 문자 메시지로 수신하기를 하고 저장을 눌러줄게요. 우편번호가 지금 안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편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검색할 때 나왔었는데요. 그 우편번호를 넣어줄게요. 우편번호까지 넣어주고 가입을 할게요. 자, 이렇게 가입이 다 끝나셨으면은 자, 인터넷을 들어가서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 로그인을 하고요. 검색에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하고 비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게요. 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됐다고 나오고 있죠.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광고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왼쪽 상단에 광고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만들기로 들어갈게요. 클릭. 자, 광고 만들기를 들어가면 먼저 캠페인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을 만들고 키워드 소재를 넣으면 되는데요. 캠페인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유형, 파워 컨텐츠 유형, 브랜드 검색 유형, 플레이스 유형. 저희가 첫째 시간에 다 한 번씩 훑어봤던 거죠. 네이버 통합 검색, 네이버 내외부의 다양한 영역의 텍스트와 사이트 링크를 노출하는 기본형 검색 광고가 파워링크다 라고 돼 있는데요. 네, 저희는 파워링크 유형을 선택을 해서 오늘 광고를 만들 거예요. 자, 조금 더 보면 쇼핑 검색 유형 같은 경우, 네, 쇼핑 검색 유형도 볼까요? 쇼핑 검색 유형은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 화면 등의 상품 이미지와 쇼핑 컨텐츠를 노출하는 판매 유도형 검색 광고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파워 컨텐츠 유형은 블로그, 포스트, 카페 이런 컨텐츠를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 및 컨텐츠 지면에 노출하는 정보 제공형 검색 광고이다.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호 등의 브랜드 키워드의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에 다양한 광고 컨텐츠를 함께 노출하는 검색 광고이다. 그리고 플레이스 유형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의 업체 정보를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 및 컨텐츠 지면에 노출하는 지역 정보 광고이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구광고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게 클릭 초이스 플러스,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파워 링크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캠페인 이름을 넣을 건데요. 이 캠페인 이름은 광고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캠페인을 생성할 경우에 관리하기 쉽도록 여러분들께서 쉽게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업체명이나 사이트명을 많이 기재를 하죠. 저희는 더 나은 쇼핑몰이라고 캠페인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루 예산이에요. 캠페인 광고를 하는 동안에 하루 동안 사용할 광고비를 설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하루 예산을 5만원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5만원의 광고비가 다 소진됐을 때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상 5만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더 이상 과금되지 않게 이 해당 캠페인을 자동으로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예산을 5만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70원에서 10원 단위로 입력이 가능하다. 보시면은 70원에서 10원 단위로 입력이 가능하다 라고 돼 있어요. 70원에서 지금 보시면은 10원까지 입력이 가능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하루 예산을 균등 배분하겠냐고 지금 체크사항을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하루 동안에 광고가 고르게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를 껐다 켰다 이렇게 반복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 같으면은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고르게 광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 한편
반면에 단점이라 그러면은 광고의 피크 타임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설정한 그 타겟층 고객들이 언제 많이 보는지 그 시간대에 이 광고가 충분히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이렇게 자동 조절을 해서 그 피크 타임을 적절하게 이용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균등 배급부는 체크를 안 할게요. 자, 제한 없음을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 하루 예산을 5만 원이든 내가 지금 비즈머니가 들어있는 그 금액에서 다 지금 위쪽에 보이시죠? 비즈머니라고 돼 있는데 요 금액이 사실 9,000원 밖에 안 되는데 한 뭐 100만 원을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하루 예산이 클릭하는 그 횟수에 따라서 그 클릭당 그 예산 설정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계속 금액이 들어가는 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머니를 다 소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예산은 정해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고급 옵션 들어가 볼게요. 자, 해당 캠페인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하는데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간에 종료 날짜를 설정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광고는 오늘부터 종일 계속 노출을 하는 게 좋고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홍보를 한다거나 이벤트 할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인 이벤트를 적용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기간하고 금액이 거기 한정돼 있을 때는 시작하고 종료 날짜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할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그 광고를 보고 들어왔다가 광고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줄게요. 자, 다음에는 광고 그룹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광고의 운영과 효과 분석, 입찰을 진행하는 단위다 라고 돼 있고요. 광고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타겟팅할 상대 고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소재를 확인한 다음 광고 그룹을 생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이름처럼 광고에 직접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그룹에 등록할 키워드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작성하거나 광고 관리가 편하도록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광고 그룹을 원피스라고 설정을 할게요. 원피스를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쇼핑몰에서. 자, 다음에는 대표 URL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고에 노출할 홈페이지 주소, 대표 URL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도메인 주소 URL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세부 페이지 주소를 넣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광고를 딱 클릭했는데 그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세부 페이지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소재 등록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URL을 설정을 해 볼게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URL을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PC하고 모바일 웹사이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좀 보통 하나로 URL을 대표 사이트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본 입찰가인데요. 입찰가라는 거는 광고가 한번 클릭됐을 때 지불하는 광고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70원으로 최하가 70원이거든요. 70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 광고 그룹에서 이 설정하는 이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키워드, 내가 이제 다음에 키워드를 등록을 할 텐데요.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적용되어 있는 입찰가예요. 그래서 키워드별로 중요도가 다르다, 입찰가를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키워드로 따로 들어가 가지고 입찰가를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70원으로 갈게요. 또 하루 예산입니다. 캠페인에서 하루 예산을 설정을 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광고 그룹에서 또 하루 예산을 설정을 하는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당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에서 정한 그 광고비에서 그런 광고 그룹별로 얼마씩 상한선을 설정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캠페인에서 저희가 5만원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을 설정을 하시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하루 예산을 광고 그룹이 몇 개가 더 있을 거기 때문에 2만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한 없음을 설정을 하면은 하루 예산이 캠페인에서 정한 그 5만원에서 그 금액까지 예산이 적용이 되겠죠. 다음 고급 옵션을 들어가 보면은 매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매체 노출이 기본값인데요. 여기에서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한다거나 노출 매체를 개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출 매체 유형 선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PC 모바일 매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나는 이거는 PC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것은 모바일에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부 매체 유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 매체 중에서 네이버 검색, 파트너 매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컨텐츠 매체에서 네이버 매체, 파트너 매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검색 매체에 자세히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검색 매체라는 거는 광고주가 등록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컨텐츠 매체라는 거는 키워드 검색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사용자가 작성한 컨텐츠와 내 광고가 연관이 있을 때 해당 컨텐츠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를 의미를 합니다. 자, PC에서 보시면은 PC 통합 검색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광고 더보기를 하면은 더 진행이 이렇게 되고 검색 탭에서도 노출이 되고요. 모바일에서 노출이 되는 부분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줌이라는 검색 포털에서 또 검색이 될 수가 있고요. 자, 파트너 매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는 파트너 사이트들에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세요. 옥션이나 지마켓, 그리고 비비, 다나와, 인터파크, 에누리닷컴, AK몰, 가자아이, 11번가가 파트너 매체로 지금 네이버와 같이 검색 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색 매체에서 다 선택을 해놓으면 여기에 다 검색이 돼서 좋기는 하지만 잘못하면은 연관이 없는 그런 매체에 들어가서 내 광고가 노출이 된다 그러면 아무나 클릭을 해서 들어올 때 클릭당 그 금액이 과금이 돼가지고 원치 않는 그 비즈머니가 광고 비용이 소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컨텐츠 매체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매체와 파트너 매체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블로그에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블로그 보다 보면은 중간에도 광고가 나오고 끝에도 광고가 나오고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곳에 내 광고가 노출이 된다는 거고요. 지식인에도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요. 이 컨텐츠와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 내용이 노출이 되고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네, 콘텐츠와 관계가 있을 때 네, 카페 게시글 하단에 노출이 됩니다. 자, 밴드에도 노출이 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콘텐츠 하단에 한 개의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자, 파트너 매체를 볼게요. 파트너 매체는 아래쪽에 네, KBS 미디어, 뽐뿌, 조선닷컴, 동아닷컴, 알바천국, IMBC, 중앙일보, 클리앙, 한경닷컴, 경향신문, 일간스포츠, 부동산 서브 이러는 매체에 네,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부 매체를 파트너 매체는 지울게요. 지우는 건 클릭하셔가지고 비활성화를 시키면 됩니다. 자, 지역, 광고를 노출할 지역을 선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판매를 할 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때는 사실 모든 지역에다가 광고 노출을 하면 좋겠죠. 어디에서 판매를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 특히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갈 수는 없고 나는 강원도 지역에만 한정돼서 보고 싶다, 보이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광고 노출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노출 지역 설정을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은 충북, 충남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는 삭제를 할게요. 제주도, 저는 제주도를 못 갈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원피스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든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서울, 경기, 강원권 정도까지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 놔두고 네, 대구, 광주, 경북, 경남, 경기도, 강원도,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외에도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내 상세 위치 확인 불가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만 나는 광고를 노출을 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한 3개 지역의 광고가 노출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다음에는 요일과 시간이에요. 광고를 노출할 요일과 시간대를 정하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요일과 시간대로 설정이 돼 있는데 자, 노출 요일 시간대 설정을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자, 모든 요일에 다 적용이 돼 있는데 나는 이 새벽 시간에는 노출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쭉 클릭을 해서 파랗게 만들었던 부분을 회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대에 들어와서 클릭을 했을 때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그런 뭐랄까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회색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저는 10시까지만 하고 11시부터는 쭉 회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요 시간대만 노출이 되게 하게 만들겠다.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모두 적용을 누르면 다시 모든 시간대에 적용이 됩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면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별도로 입찰가를 설정을 하지 않을 때는 설정 안 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입찰가를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기본 입찰가, 그러니까 매체 별도로 설정을 안 했을 때는 기본 입찰가 또는 키워드별 입찰가를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본 입찰가를 70원으로 설정을 했고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를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기본 입찰가가 70원으로 그대로 콘텐츠 매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정을 안 함으로 하지 않고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는 입찰가를 100원을 썼지만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는 70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70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정 안 함으로 갈게요. 자, 다음에는 PC하고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설정을 하는데요. 요거 입찰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 PC하고 모바일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PC 모바일이 다 100%로 돼 있죠. 기본 입찰가 또는 키워드별 입찰가 그대로 100%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모바일 노출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PC보다는 요즘 이제 모바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입찰가를 조금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PC보다는 2배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200% 이렇게 가중치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로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하고 계속하기. 자,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그룹을 만들었어요. 다음에는 광고 만들기, 키워드 소재를 넣는 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키워드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를 여기에 100개까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줄에 하나씩 입력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개, 최대 5개까지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연관 키워드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원피스, 여자 원피스, 미시 원피스, 가을 원피스, 예쁜 원피스. 네,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서 PC에서 월간 몇 개가 검색이 됐는지 또 모바일에서 몇 개가 검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을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롱 원피스 또 하객 원피스 이렇게 추가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또 여자 원피스, 자 40대 원피스 쇼핑몰, 자 여기에 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입니다. 보세요. 가을 원피스, 여름 원피스, 니트 원피스 계절에 따라서 그 검색하는 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죠. 네,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고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내가 넣을 만한 이런 키워드를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 것들을 한번 넣어 보시면은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을 원피스, 40대 원피스, 롱 원피스. 네, 이렇게 해서 조회하기 하면은 자, 클릭수, 월간 검색 수도 나오고요. 월 클릭 수도 나오고요. 월 평균 클릭 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쟁 정도도 높은지 낮은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원피스 종류는 거의 이제 높은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높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키워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키워드별 클릭 단가, CPC 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입찰가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로 가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이러면 셔츠 원피스가 이렇게 바로 가기가 추가가 될 거고요. 월간 예상 실적 보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실적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하고 바로 추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키워드를 추가할 이제 캠페인 유형을 선택을 하라고 돼 있는데 더 나은 쇼핑몰을 선택을 하고 네, 저장 후 닫기를 할게요. 닫기. 자, 키워드를 이제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키워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벌써 40대 원피스는 노출 가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기본 입찰가가 지금 70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몇 위로 올리고 싶은지 금액을 확인을 해서 올릴 수도 있으세요. 자, 다음에는 소재로 가보겠습니다. 새 소재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검색할 때 보여주는 광고 문안하고 광고를 클릭할 때 연결되는 페이지의 URL, 소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재 만들기에 제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 제목이 나오고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원피스를 한번 40대 원피스를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파워링크에 지금 40대 원피스 핑크 파우더라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쪽에서 팔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아래쪽에 나오게 만드는 걸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나한 네일 쇼핑몰 여자 원피스 라고 넣고 네, 여기는 15자까지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설명란에는 핏이 예쁜 원피스, 롱 원피스, 면 원피스 네,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내용들을 넣는 거예요. 45자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키워드 삽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를 소재에 자동으로 삽입해서 노출하는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자신이 검색한 키워드가 굵은 글씨로 이제 볼드체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를 하는데 눈길을 더 가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키워드 삽입이에요. 그래서 소재의 주목도를 높여가지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삽입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 키워드 삽입을 넣었더니까 반드시 대체 키워드를 입력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키워드라는 건 글자 수가 긴 키워드의 경우에 이제 이런 소재에 키워드가 삽입이 되면 제목은 15자, 설명은 45자를 이렇게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러니까 짧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핏이 예쁜 원피스라고 했을 때 이게 들어가서 소재 제목이나 설명이 굉장히 길어진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원피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짧게 소재가 이제 대체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가 원피스라고 지금 들어가지는데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래쪽에 표시 URL은 광고에 노출되는 사이트 주소고요. 광고 그룹에 등록한 URL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연결 URL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눌렀을 때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 랜딩 할 수 있는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사이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블로그 사이트를 넣었지만 대표적인 이 블로그 사이트에서 또 그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예쁜 여자 원피스만 따로 모아둔
그런 그 페이지가 있을 텐데 그 페이지를 다시 이쪽에다가 불러와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쇼핑몰 자체가 있지만 거기에서 원피스도 있고 청바지도 있고 그리고 니트도 있고 이럴 텐데 거기에서 원피스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연결 URL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표시 URL하고 그 아래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표시 URL하고 연결 URL이 동일한 사이트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표시 URL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넣었어요. 그런데 연결 URL을 블로그로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안 돼요. 검토 제한에 걸려서 노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PC인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모바일인데요. 만약에 링크가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다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 후 닫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 원피스를 검색을 하면은 더 나은 네일 쇼핑몰 여자 원피스, 핏이 예쁜 원피스, 롱 원피스, 면 원피스 하고 이렇게 표시 URL이 나오고 실제로 눌렀을 때 연결 URL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해주시면 좋은 게 확장 소재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확장 소재를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볼게요.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그리고 홍보 문구, 서브 링크, 가격 링크, 파워 링크, 이미지, 이미지형 서브 링크, 플레이스 정보, 홍보 영상, 블로그 리뷰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또 베스트 상품, 원피스, 블라우스, 생활 한복 이런 부분들이 다 확장 소재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치 정보를 한번 넣어 볼까요? 위치 정보를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더 나은 네일 쇼핑몰 해서 사이트 주소가 나올 거고요. 위치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제가 넣었던 위치 정보를 선택을 하고 저장 후 닫기를 하면은 이렇게 위치 정보가 선택이 되고요. 또 여기에 파워링크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워링크가 들어가면서 이미지까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려면 파일 유형을 사진 파일로 BMP나 JPG, JPEG, PNG 파일로 하시면 되시고요. 사이즈는 2000 곱하기 2000 그리고 최대 용량은 5MB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출할 때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좀 생각을 하시고 노출을 하셔야 되시고요. 하신 후에 저장 후 닫기 하면은 또 노출이 확장 소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디지털 교육에 유튜브 광고 소재를 지금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확장 소재를 보시면은 제 사진을 확장 소재로 넣어 놨고 그리고 주소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강원도 유튜브 강사라고 제가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파워링크 쪽에 제 사진이 뜨고 유튜브 교육 전문가 시니어본 그리고 유튜브 사이트를 제가 넣어놨어요.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마케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영상 편집 교육을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고 해서 강원도 유튜브 강사 하셔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거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교육을 이게 이제 교육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해서 다 클릭을 하시면은 저는 이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교육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제가 이제 노출을 좀 해놨고요. 네. 마케팅 교육도 주소랑 네, 제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놨을 때 넣어놓고 넣어놓지 않고가 차이가 많이 나죠. 원피스 한번 해보시면은 네,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파워링크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 SNS 소통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소장님의 얼굴도 지금 나와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NKYU의 그 김미경 강사님 얼굴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 두면은 파워링크 아래쪽에 광고들이 캠페인이 나오고요. 먼저 캠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고 그룹들이 저는 디지털 교육의 마케팅 스마트폰 유튜브로 광고 그룹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키워드들이 쭉 노출이 되고 얼마나 노출이 되고 얼마나 클릭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비즈머니를 충전을 해 놓으셔야 되세요. 충전하기 누르셔가지고 지금 네이버 페이로도 가능하고 가상계좌로도 적립이 가능하고요. 신용 체크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누르고 충전하기 눌러서 내가 얼마를 충전을 할 것인지 제가 10,000원을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 정보 확인하고 충전하기를 누르시면은 비즈머니가 충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 과금되는 비용으로 활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비즈머니로 들어가서 자동 충전 관리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동 충전이라는 것은 잔액이 어떤 금액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그 금액을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확인을 비즈머니 가서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비즈머니가 모자라 가지고 광고가 중단되면은 그만큼 이제 어떤 노출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동 충전을 해 놓으시면은 어떤 금액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자동적으로 충전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은 검토 결과가 하루 정도 지나면은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광고 시스템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 결과 노출 가능이 아니라 노출 제한이 됐을 경우에는 네, 왜 그게 제한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제한 사유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재검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지금 기본 입찰가 정한 게 70원이었었는데요. 이게 키워드별로 금액들을 조금 다르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입찰가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SNS 마케팅이나 자,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 강사가 지금 280원으로 제가 입찰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는데 이게 280원일 때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요. 입찰가 변경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입찰가 개별 변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C 최소 노출 입찰가로 지금 돼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PC 통합 검색 그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 1위 평균 입찰가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15위까지 파워링크 입찰가가 있고 모바일에서는 5위까지 입찰가를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5위로 PC에서 5위 평균 입찰가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위 평균 입찰가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가 드는지 조회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5위 안에 들려면 1220원을 내야지만 한번 클릭할 때 122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번을 클릭을 한다 그러면 12,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5위는 너무 금액이 센 것 같고 만약에 제가 10위 정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조회하기. 네, 10위 해도 680원을 내야 되는 거고요. 자, 5위 평균 입찰가 볼까요? 모바일에서. 네, 모바일에서 5위 평균은 70원이네요. 네, 그러면은 모바일에서 검색 1위는 1980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모바일에서 3위 정도를 한번 해볼까요? 조회하기 1830원이고요. 4위 하면은 70원입니다. 네, 그래서 PC에서는 70원이면은 4위 정도,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70원이면 4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PC에서 만약에 15위를 제가 한다 그러면은 380원으로 가능한데요. 제가 그러면은 380원, 적어도 15위에는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380원으로 제가 상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80원으로 해가지고 선택한 키워드 입찰가 저장을 할게요. 자, 유튜브 강사 키워드의 입찰가가 변경이 됐다. 광고 클릭할 때 발생할 최대 비용이 418원까지 가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부가세를 포함을 한 거고요. 그리고 PC 입찰 가중치 100%, 모바일 입찰 가중치 100%인 경우에 가금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현재 입찰가가 380원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와 가지고 입찰가를 변경을 한번 해보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고 노출을 위한 체크사항까지 또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입찰가를 변경하는 것까지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이트 검색 광고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검색 광고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만들었고 광고 그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키워드하고 소재까지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이트에 나오는 부분들까지 확인을 했고요. 비즈머니까지 충전을 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못했던 거, 저랑 같이 못했던 부분은 이렇게 키워드 그 입찰가까지도 좀 조정을 해서 내가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상품이나 서비스 아니면 브랜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마케팅 강사 장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